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죠. 오늘 구단 분석 키움편 오늘 최종 순서입니다. 오늘 이제 야수하고 최종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이게 올 시즌을 앞두고 제가 키움의 내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프리뷰였습니다. 먼저 김혜성의 빈자리를 메워야 된다. 그러니까 김혜성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2루잖아요. 2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유격수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5 시즌을 앞두고 키움은 2루수, 유격수, 픽스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전 포수도 확실하게 누가 먼저 나선다라는 게 매우 모호했고 하나 딱 픽스할 수 있었던 건 모르겠고 송성문 중심으로 헤쳐모여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그나마 1루수는 최주환 선수가 먼저 나설 거야. 이원석과 함께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2루수는 김혜성이 빠져나가면서 2루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공수주를 누가 어떻게 메울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시즌 전에 하마평에 올랐던 선수들이 고용우 선수가 있었고요. 송지우 같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는 김태진. 왜? 24 시즌에 김태진 선수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깜짝 유격수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일단 김태진을 먼저 박아놓나? 그 다음 김주영, 신준우가 방출되면서 오선진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오선진 선수에 대한 활용도 상당히 활용폭이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의 영입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내야에서 가장 행복한 고민은 김동원, 김건희 이 어리고 젊은 최고의 포수진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어느 팀도 이런 훌륭한 20대 초반의 포수 2명을 보유한 팀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송성문. 그러니까 리그 최고 수준의 3루수를 보유하게 됐어. 이제 리그 최고의 최상급 타자가 됐어. 올해 홈런 역시 20개 이상 충분히 기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빠먹은 게 있었습니다. 도루 20개를 빼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야 전체적으로 보면 김혜성의 이탈로 스탯적으로 무조건 떨어질 거야. 송성문이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돼. 전체적인 파괴력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내야의 그림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열악한 시즌이 예상됐습니다. 이제 리뷰입니다. 김혜성이 빈자리를 메워야 된다. 글쎄요. 유격수 픽스해야 된다. 글쎄요. 주전포수 경쟁해야 된다. 김건희가 완승했습니다. 송성문 중심으로 헤쳐모여 딱 이것만 클리어가 됐죠. 1루수는 최주환과 이원석의 체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닙니다. 최주환 선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사실은 단연 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버리지도 좀 올랐고 키움에 와서 그러니까 작년 시즌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괜찮았다? 물론 이건 타율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렇게 오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나 싶어서 스태티지 기준으로 1루수 타격 WAR을 10개 구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루에서 최주환 선수가 거의 대부분을 기용이 됐으니까 주전이었으니까 1루수를 놓고 보면 그래도 최하위는 안 했다라고 뭐 안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1루는 코너 내야는 공격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왜 보여드리냐 하면 냉정하게 23 시즌으로 한번 가보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박주홍, 이병규, 송성문, 김태진, 전병우, 심지어 포수 김건희 이 당시에는 포수보다는 1루수를 봤었습니다. 김수환, 김웅빈, 임지열, 이원석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가 오기 전까지 1루가 이랬어요. 엉망이 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24 시즌에 최주환 선수가 오고 나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이렇게 1루수의 안정을 가져왔죠. 저는 그래서 올해 1루수 타격에서 보여준 WR은 비록 8이었을지라도 최주환 선수가
키움에 넘어오면서 키움의 1루수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했다. 근데 이원석 선수가 전혀 게임을 뛰지를 못했습니다. 1루 출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쓸쓸하게 은퇴를 했는데, 사실은 이원석 선수가 보여준 모습도 절대로 그냥 잊혀질 만한 그런 선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원석 선수의 클러치 능력은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원석 선수가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내야에서 반전은 임지열 선수한테 일어났습니다. 아니, 임지열 선수가 진짜 대박 쳤죠. 먼저 본인 커리어 최다 경기 출장, 그 다음에 최다 타석은 물론이거니와 타점, 그리고 홈런 11개, 놀라운 건 도루도 13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클러치 능력이 상당히 괜찮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좌투수한테 2할 7푼 8리, 본인의 올해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장타율은 우투수한테도 3할 8푼, 좌투수한테도 3할 8푼.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코너 내와 1루와 외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라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임지열 선수의 발전이 굉장히 키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루수 출장 연황을 김혜성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키움의 이루를 제가 아까 고영우 선수, 그 다음에 송지우 선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뜻하지 않게 송성문 선수도 25경기에 1루로 출전을 했고요.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는 김태진 선수였습니다. 그럼 아까 예상에서는 김태진이 유격수로 픽스가 되고 2루에서는 다른 선수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진 선수가 2루에 가장 많이 들어갔고, 보시면 전태현, 루키. 그러니까 루키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팀이 키움이잖아요. 근데 김태진 선수는 보면 2%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항상 저는 3%가 아쉽습니다. 저는 김태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김태진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김태진 선수를 보면 이 정도의 선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유격수로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유격수로서 경쟁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34경기 출전했어요, 올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포지션을 픽스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타격의 에버리지가 올라간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임지열 선수처럼 내가 항상 주전으로 나갈 수 있다, 주전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오면 사실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뭔가 좀 픽스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본인이 잘해야지, 인정.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격수에서 정말 1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김태진의 자리를 뺏어간 선수가 어준서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첫 시즌이라고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타격 실력입니다. 왜? 유격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 김태진 선수하고 비슷해요. 타격 성적이. 그러면 이 친구가 훨씬 더 잘한 거죠. 왜냐하면 유격수 포지션 픽스가 숙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 루키가 개막전에 유격수로 나옵니다. 그 출전을. 데뷔 첫 선발은 3월 25일 기아전이었습니다. 이때 멀티안타 쳤고 홈런까지 쳤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저는 이 친구 수비하는 거 보면서 요놈 요거 물건 되겠다. 첫 시즌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타격은, 재능은 너무 인정이고. 그러니까 다만 그 장타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건, 그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일단 한계라고 봐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타격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올해 유격수로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냐 하면, 올 시즌에 부동의 넘버원이 어준서 선수입니다. 109경기, 선발로 95경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태진 선수가 34경기, 오선진이 51경기, 선발로는 20경기, 23경기, 그리고 또 한 명의 겁없는 전태현. 타격 실력만 놓고 보면 야도 1년차 같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삼성과 개막전서부터 바로 출전해서 안타 터뜨리면서 어준서보다 타격 실력은 더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루수로 팀 내 두 번째 최다 출장.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안 나왔으면 아마 오선진 선수가 더 많이 게임을 뛰었을 겁니다.
근데 오선진 선수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오선진 선수 보세요. 무려 99경기 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리뷰에서 아마 오선진 선수 영입은 굉장히 효율성에서 뛰어난 영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선진 선수가 없었다면 아마 전태현 선수 그리고 어준서 선수가 저렇게 맘 놓고 뛰어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오선진 선수는 다 들어가니까요. 3루, 유격수, 2루수 그리고 송성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홈런 20개 이상 칠 거다 라고만 얘기하고 도루 20개를 얘기를 안 했다. 올해 홈런 26개, 도루 25개, 25, 25. 근데 이 친구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개막하고 나서 3월달, 4월달에 죽 썼습니다. 2할 8푼 1리, 월간 타율 2할. 4월달에는 2할이었어요.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서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3할 4푼 5리. 그래서 이제 8월달에 6년 120억 단연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김건희. 이 친구는 투수를 시킬 건지 야수를 시킬 건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일단 영입은 했어요. 근데 투수보다는 야수로 키우려고 아까 보신 대로 23시즌에는 1루수까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포수로 전향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천재입니다. 포수로서 프로에서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예술이에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포수 전문 선수입니다. 올해 보시면 김건희가 압도적인 104경기. 근데 이 친구는 24시즌 보시면 66경기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김동원 선수가 부상 딱 당하고 이 친구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타자로서도 보시면 홈런이 물론 작년에는 9개로 많이 쳤는데 올해는 3개로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포수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지쳤지, 힘들지.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는 장타력도 갖고 있고요. 빠따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 우리나라의 포수는 NC의 김영준, 김건희 그리고 김동원 이 친구도 충분히 매우 좋은 포수다. 그래서 저는 키움이 김동원 얻었고요. 김건희 얻었고요. 그리고 어준서, 전태영.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움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권은 했어요. 그게 다른 팀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할 뿐이야. 물론 그걸 채워야겠죠. 그래서 스태티지 기준을 좀 보시면 전체 9위입니다. 내야. 근데 이게 송성문이 KT를 제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제가 프리뷰에서 김혜성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탯은 좀 떨어질 거다. 그건 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준서, 전태현, 김건희 선수의 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건 긍정적이었다라고 칭찬해 주자고요. 그게 키움이니까 그랬지 라는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키움이니까. 그러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쟁력으로 순위를 따져야 되는 프로 리그 입장에서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구성 자체가. 경쟁력 자체가. 써놨잖아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무조건 야 니는 안 좋았어! 라고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키지는 말자는 이거죠. 네. 자, 그럼 외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최고의 물음표 외야진을 보유하게 된 시즌 푸이그, 카디네스 이주영 뚜껑을 열기 전까지 그림은 예술이잖아. 외국인 2명의 이주영 막 어마무시할 것 같잖아. 그런데 자, 첫 번째 푸이그가 나이를 3살 더 먹고 온다. 과연 타율이 어떨까? 저는 푸이그한테는 타율만 얘기합니다. 왜? 푸이그의 힘이면 에버리지 나오면 홈런은 따라서 나오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타율과 홈런이 22시즌만큼만 돼도 감사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카데나스도 저는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딱 7경기 보여준 임팩트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푸이그는 예전보다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고 카디네스는 왜 물음표였냐면 얘는 그냥 처음 오는 애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외국인 선수 처음 오면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투수든 야수든 똑같은 거. 왜냐하면 7경기밖에 보여준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평균이 돼. 그래서 물음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히려
이주영이 얘네 둘보다 더 기대가 된다. 팀의 1번 타자로서. 하지만 얘는 홈런 20개는 무조건 쳐야 되고 타율도 3할 2푼 정도까지는 쳐야 돼. 이게 제 기대치거든요. 변상권 선수가 워낙 저는 타격이 쏠쏠한 친구라 외야에 구멍 생기면 가장 먼저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써놨냐면 솔직히 저 같았으면 외국인 투수 2명 뽑고 이 친구한테 외야 주전 자리 한 자리 줬을 거야. 푸이그가 됐던 카디네스가 됐던 한 명 외야 쓰고 이주영 쓰고 변상권 쓰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박수종, 임병욱 완전히 스타일 다른 친구들이다. 박수종은 오른손, 임병욱은 장타 위주로. 그리고 이용규, 원성준. 저는 이용규 선수가 재계약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플레인 코치로서 진짜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재영 선수의 기대치는 뻥카가 되느냐 진카가 되느냐 변화구 대처 능력이다. 이영종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야. 솔직히 대타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서부터 리뷰 보시겠습니다. 리그 최고의 외야진을 보유하게 된 시즌 푸이그, 카드네스, 이주영 그럴듯한 그림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 외야 이거 소송 걸고 싶을 정도로 처참했다. 내야는 그나마 송성문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외야는 풍비박살이었습니다. 일단 푸이그 선수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에버리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홈런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게임 수가 비례해서지만. 근데 뭐 부상, 여파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못 버틴 거예요. 안 돼, 타격이. 중심 타선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푸이그가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맥을 다 끊어놓으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키움이 빠따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 카디네스. 그나마 조금 낫어요. 푸이그보다. 그런데 이 친구 시즌 초반에 출산휴가 간다 그러죠. 중간에 부상당했죠. 버라이어티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들이 이 난리를 치니까 박주홍 선수한테 기회가 간 거죠. 근데 이 둘은 그렇다고 쳐. 근데 저는 오히려 이주영 선수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127경기 오케이. 최다 출장 오케이. 좋아. 홈런 11개? 아쉬워. 저 20개 이상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율은 제 기대치에 8푼 정도 떨어져요. 3할 2푼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이주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1번을 좀 쳐줬죠. 키움에 없는 1번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해줘야 될 선수들한테 좀 엄격한 편이에요. 예전에 LG였을 때는 이주영이 똥을 싸던 뭐를 하던 물고 빨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주영은 이제 주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키움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으면서 본인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록은 기대 이하야. 냉정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의미 없어. 이젠 주전이기 때문에. 물론 풀타임 1년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주영은 풀타임 1년 차서부터 전 잘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키움이니까 잘했어야 되고. 냉정하게 이주영 선수는 부진했어요. 변상권입니다. 저는 변상권 선수가 기회를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 12경기 나왔어요. 근데 퓨처스 기록 보면 놀라워요. 이 친구 3할 1푼에 난리도 아니에요. 퓨처스에서. 근데 보세요. 아니 키움이 외야가 퓨처스에서 3할 1푼 치는 친구가 1군에서 12경기밖에 뛰지를 못하는 팀이야? 냉정하게.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친구가 처음서부터 그냥 푸이그 대신에 나갔어도 기본 이상은 충분히 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의 미스테리. 임병욱 미스테리. 심지어 병상권 선수 방출됐죠. 맞아요. 진짜 이 친구 너무 아쉬워요. 이 친구는 유격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기대를 받았던 박주홍. 올해 102경기 나왔습니다. 데뷔 이후 최다. 근데 야는 좀 더 지켜보세요. 제가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었어요. 이민호랑 저울질할 때. 저는 박주홍파였습니다. 근데 박주홍이 올해 시동을 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여준 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 친구. 시동 건 겁니다. 26시즌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근데 박주홍 선수는 분명히 빠따지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26시즌에 좀 기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성원 선수. 이 친구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근성 덩어리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성원 선수 볼 때마다 제가 느꼈어요. 저 친구는 무슨 실미도에서 온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막 그 간절함이
눈에 막 보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우타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런 선수 보면. 그리고 이영종 선수는 얘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죠. 요즘 기사 나오죠. 올해 같은 성적이면 내년 시즌 끝나고 은퇴한다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잘해야 될 겁니다. 자, 올해 키움은요. 외야 최하위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냥 푸이그 카디네스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야수를 좀 보면 키움은 그냥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롯데가 31.99인데 LG가 61.86이에요. 키움은 3.36입니다. 이건 야수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리그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쉬운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키움이 두산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뎁스가 좋은 야수진을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남은 게 어준서, 박주홍, 김건희, 전태현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진짜 그것만이라도 건져서 다행입니다. 불펜도 시즌 막판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처음에는 엉망이었고 홍익기 감독 해임도 중간에 도대체 할 거였으면 빨리 하던가 아니면 24시즌 끝나고 어차피 계약 기간 끝이니까 그때 하던가. 저는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키움한테 늘 우리 키움 팬 여러분들한테 리스펙을 보여드렸고 전 지금도 키움의 야구 자체는 리스펙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그런데 25시즌에 보여준 운영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안우진 선수 이슈도 그랬고 감독님 이슈, 시기도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인턴 사원 이슈도 솔직히 있었죠. 이제는 히어로즈라는 팀이 막연히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팀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현금 보유량은 모기업을 두고 있는 야구단보다는 오히려 더 빠르면 빠르지 결정권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 땐 쓰잖아요. 근데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팬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자꾸 이런 식의 야구 외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야구 내적으로도 팬 여러분들의 높은 수준을 이해할 수 없게 납득할 수 없게 운영을 한다면 성적을 떠나서 팬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단순한 그냥 10개 구단 회원사로서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히어로즈가 충분히 매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제 이정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성문 선수도 그렇고 1군에서 뛰는 걸 언제서부턴가 키움 선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키움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그들의 멘트를 듣고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히어로즈 구단은 분명히 위기일 겁니다.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돼요. 팬 여러분들이 성적을 떠나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그런 히어로즈가 되기를 바라고 25시즌의 성적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참했습니다. 26시즌에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5시즌의 히어로즈의 야구는 제가 최근에 수년간 봤었던 히어로즈 야구와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히어로즈의 25시즌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구단 분석을 이제 리뷰를 먼저 끝내고 2월 달서부터 이제 프리뷰를 시작을 할 건데 야구 없는 비시즌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구단 역순으로 좀 진행하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또 다른 팀이죠. 그 팀, 두산. 나와. 자, 저는 내일 두산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키움편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